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음 달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문화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올랐고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승계를 위한 물밑 작업은 거의 완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한국 두 번째 자산가로 10조 원이 넘는 부를 축적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건희 씨로부터 엄청난 부를 사실상 물려받았지만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뉴스타파는 이른바 삼성의 황제로 등극할 이재용 씨가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 계열사들의 지배권을 확보한 수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고급 주택가에 두 블럭 넘게 펼쳐진 호화로운 건물들. 여기엔 리움미술관과 삼성의 각종 공익재단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공익재단 사무실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명공익재단이나 다른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다 같이 있습니까? 네, 사무실은 같이 있죠.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 삼성 공익재단 측에 어떤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재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요청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협조가 어렵겠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면 오히려 적극 홍보를 해야 할 텐데 뭘 감추고 싶은 걸까요? 재단 사무실 근처에서 삼성이 공익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높은 담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론 고급 단독 주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입니다. 인근 주민은 등록이 안 되죠, 유치원? 네, 저희 제일기획 직장 어린이집이어서요. 예. 제일기획에 재직하시는 분 자녀분만 입소 가능하세요. 서초동 삼성사옥에도 삼성생명 태평로 빌딩에도 삼성그룹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니십니까? 예, 일반인. 네, 아무래도 삼성 임직원 자녀분. 그런데 삼성생명 공익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삼성 임직원용 어린이집들이 모두 재단의 주요 공익사업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사 임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공익법이라는 것이 이 공익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돈을 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의 법인인데, 그러나 그 계층이 현저하게 좁아서 자기 회사의 사원이다라고 하면 공익이라는 의미는 아주 현저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럼 그건 공익이 아니라 거의 사익이죠, 사익.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 사업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길 때부터 강남 부유층들의 실버타운으로 소문난 이곳은 고급 시설과 높은 월세로 유명합니다. 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팜플렛에는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널찍한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병원, 문화센터, 뇌건강센터, 약국, 여행사 등 다양한 아파트 앞에 상가처럼 그렇게 안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은행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종류의 평형대가 있고요. 평형대별로 보증금 내시고 생활비 내시면 돼요. 가장 작은 면적으로 입주하려 해도 보증금 3억 원이 넘고 생활비 등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넉넉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30평형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아파 간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도 비싼 게 아니라고 합니다. 높은 치료 서비스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도 많이 남지 않아요. 원래 타겟팅을 좀 중상류층, 네. 강남 네. 분당 이렇게 사시는 네. 생활비가 높다 보니까 좀 중상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를. 사실상 특정 계층의 노인들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삼성은 이 역시 공익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공익재단을 통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는 혜택이 돌아옵니다. 가장 큰 게 세금 혜택입니다. 공익재단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삼성 공익재단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사망 뒤 이를 물려줬다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대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재단 이사회에 기속되지만 이 역시 아들인 이재용 씨가 재단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재용 씨 입장에선 꼭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부를 대물림 받아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건희께 이재용한테 가는 데만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이재용 것이 그 아들의 아들한테 물려갈 때도 세금 안 낸다고. 그렇죠. 안 되잖아. 왜냐하면 재단인 건 영원히 전색하고 재단의 이사장만 아들과 그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넘겨주면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정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가 이런 편법 증여나 상속을 할까요? 이 회장 일가는 그동안 비슷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미 10조 원대의 자산가로 평가받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낸 증여세는 1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삼성 측은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자녀들한테 넘길 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재단 기부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던 방법은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약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은 이재용 씨입니다.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열사의 주식들을 이제 사는 것은 그런 수익형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세청도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조만간 이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데 신속하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증여세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삼성물산 주식 취득을 의결한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들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해 삼성물산 주식 매입 안건에 참석했는가라고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네,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예. 네, 나중에요. 참석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찬반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뭐, 거기다 찬성을 했으니까 아마 통과가 됐을 거래요. 그렇게. 상세한 건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다른 2명의 이사들은 당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참석은 하셨고 참석하신 건 기억나고 그 사인은 하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네. 아, 그러면 찬성 쪽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대개 그때 그럼 만장일치로 참석하신 분들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신 것 같은데. 면면을 보면 모두 사회적 명망가들이지만 재단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이재용 씨를 위한 거수기의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명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명망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그것이 어떤 그
법인 자체, 공익법인 자체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인 뭐 국가기관이나 뭐 사회단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공익법인 사람들이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사회적인 명망가든 아니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을 가려서 초빙하는 거니까 결과는 뭐 원하는 대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은 이재용 씨의 계속되는 증여세 회피 논란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용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법도 국회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편법 행위가 벌어진 공익법인을 동원해서 3천억 공익법인의 자산 3천억을 이용해서 자사주의 그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져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게 맞는 건지 공정한 일인지를 묻고자 한다고 증인 채택을 하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알려 가지도 말고 증인 채택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을 하고 있어요. 국회는 더 이상 민의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 건너 정경련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대변하기도 하고요. 정경련이 파견한 인사도 국회의원이 되어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삼성생명 공익재단 등 3곳의 삼성공익재단에 삼성이 옮겨놓은 계열사 주식만 해도 이미 3조 원어치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14조 원가량의 주식 대부분이 또다시 편법으로 공익재단에 넘어간다면 이재용 씨는 다시 또 6조 원 안팎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